기초 통계학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정 이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규 분포를 하는 모집단에서 크기 n인 임의 표본을 뽑은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모평균 μ에 대한 1-알파 100%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집단에서 이러한 표본을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 수준이 알파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유의 수준이 알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포에서 이쪽 면적과 이쪽 면적의 합이 알파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한쪽의 면적은 2분의 알파가 됩니다. 각 면적이 2분의 알파가 되는 이러한 정규 분포에서 이 z 값은 바로 z 2분의 알파, 이쪽은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다시 앞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표본 평균이 x바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집단의 모평균을 지금 구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x바 마이너스 조금 전에 보셨던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때 n은 아시는 바와 같이 표본의 크기고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오차입니다. 이쪽 상단 부분은 x바 플러스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이러한 구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로 95% 신뢰 구간의 경우에는 95%일 경우에는 바로 z 2분의 알파,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z 0.025가 1.96입니다. 그래서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의 범위 내야 됩니다. 만약 99% 신뢰 구간 같으면 알파가 0.01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2분의 알파는 0.005가 됩니다. 따라서 z 0.005는 2.58이기 때문에 x바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와 x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뢰 수준 95%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뢰 수준 95%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임의로 뽑은 표본의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 μ에 대한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것을 100번 반복했다고 하십시다. 그럴 경우에 95번은 모평균을 그 추정된 구간 내에 포함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시에 거주하는 가구주 36인을 무작위로 뽑아서 과거 10년간 이사한 횟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이사 횟수가 2.6, 표준 편차가 0.3의 값을 얻었습니다. 이 도시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주의 과거 10년간 평균 이사 횟수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전체 가구주 같으면 그게 바로 모집단의 가구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즉 평균 이사 횟수니까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표본은 크기가 36이니까 이미 대표본이죠. 대표본. 그 다음 X바는 2.6입니다. 표준 편차 S는 0.3입니다. 그 다음 95%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Z 0.025는 1.96.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식에서 뮤의 범위는 2.6 마이너스 1.96 루트 n이니까 36분의 0.3. 그 다음에 이쪽은 2.6 플러스 1.96 루트 36분의 0.3. 자, 여기서 표본 자체가 대표본이기 때문에 Z분포를 우리가 쓰는 것이고, Z분표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 본래는 이 부분이 S가 아닌 시그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시그마는 모르기 때문에 대표본이기 때문에, 대표본이 비록 시그마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또는 분산을 모른다 하더라도 대표본이기 때문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대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하면 뮤는 2.5에서 2.7의 그 구간을 갖는다, 신뢰 구간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 비율에 대한 구간 추정입니다. 모 비율. 자,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임의로 뽑은 표본 비율을 p 햇이라 이렇게 둡니다. 그때 n이 충분히 클 때, 모 비율 p에 대한 1-알파 100%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 n에다가 표본 비율 p 햇을 곱한 것이 5보다 크고, 같거나 크고, 또 1-p 햇에다가 표본의 크기를 곱했을 때 그것도 동시에 5보다 같거나 클 때,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은 그때 표본의 크기 n은 충분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 모 비율 p, 모집단의 비율 p는 표본의 비율 p 햇에서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 햇 1-p 햇, 그 다음 이쪽은 플러스, 이러한 행태의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뢰 구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유권자 10만인 중에서 임의로 뽑은 400인, 그러니까 표본이 400인입니다. 따라서 n은 400이 되겠죠.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240인이 A 후보를 지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했다. 그러면 A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 다시 말씀드리면 P 햇은 400명 중에서 240명이니까 400분의 240, 즉 0.6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P 햇은 0.4가 되겠죠. 그 다음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Z는 0.025가 될 것입니다. 0.025는 1.96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모 비율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P 햇 0.6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400분의 P 햇 0.6 곱하기 1-P 햇 0.4 이렇게 됩니다. 이쪽 플러스
해서 모 비율의 구간은 0.55에서 0.65가 됩니다. 이어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정규분포 M, μ,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크기 n인 임의 표본의 평균이 x바입니다. 이럴 때 모집단의 평균 μ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추정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하고 있고 또 그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하고 분산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 구간을 추정할 때 Z분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Z분포를 이용한다. 그런데 95% 신뢰 구간을 추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가 0.05입니다. 그러면 Z2분의 알파는 0.025가 되기 때문에 1.96이 됩니다. 따라서 μ, 모집단의 평균, 다시 말씀드리면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좀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과 2번은 1.96, 이쪽은 2.58이니까 3번, 4번은 아니죠. 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63번 문제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필지별로 90항목을 조사하는 국토조사 업무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지사에서 수행했던 국토조사 업무 36건을 임의로 추출해서 오류를 조사한 결과 평균 1.5항목, 표준 편차 0.6항목으로 나타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95% 신뢰 구간에서 모평균을 추정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경우에 모집단의 분산은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36이기 때문에 이미 대표본입니다. 따라서 Z분포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모집단의 어떤 표준 편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표본의 표준 편차를 알기 때문에 그걸 대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95% 신뢰 구간을 구하기 때문에 알파는 0.5, 다시 말씀드리면 Z 0.025는 1.96 이것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N은 36, X 바는 1.5, S는 0.6, Z 0.025는 1.96입니다. 이러면은 그 공식에 따라서 쉽게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Z 0.025 루트 n분의 S이기 때문에 X바는 1.5 마이너스 1.96 루트 n은 루트 36분의 0.6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플러스만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μ는 1.304에서 1.696의 범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3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